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최선 경기도 고양시장이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마지막 주자로 참석했습니다. 14일 오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개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불가능했던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룩할 때 그분의 최고의 참모로 해서 불가능했던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룩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한 명의 연고가 없는 곳에서 출마해서 당당히 당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 남도일보 주필의 사회로 이두헌 전남매일 편집국장과 강덕균 전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기현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변의 관리, 친문 패권주의라는 논란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의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버티기도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고, 특히 보수 태극기를 앞선 보수 집단의 어떤 버티기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시장님께서는 현재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감히 전망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현재로부터의 대통령 탄핵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씨가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탄핵의 기각 혹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 혹은 계속되는 증인 신청 요청 등등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집회는 물론이고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분은 새누리당의 후보면서 당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도 당명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탄핵이 관철됐을 경우는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적 상황이라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권력적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탄핵에 소홀하거나 혹은 탄핵이 연기됐을 경우 자기 정당 또 본인의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소홀할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헌재에서의 탄핵 관철을 위한 정례적인 육자협의체를 가동하고, 그래서 이 탄핵 관철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탄핵 관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앞서 모두 발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후에 야 3당 개혁적인 공동정부 수리를 분리하고 정책 공조를 하고, 그래서 이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민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촛불 민심 반영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특히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그런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조차도 삼철이 나오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런 비선 실세 우려 이런 것들이 크고, 지역에서도 그런 반문이나 비문 정서가 그런 배타적인 패권주의나 이런 것에 발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시장께서 또 같은 당원 아니시겠습니까? 네. 또 같은 당 후보로서 친문 그런 패권주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재인 후보의 비선 실세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 광주 전남 포럼에서도 문재인 후보께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할 때마다 문재인 후보의 답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문 패권주의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이런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당 내외의 비난과 비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친문 패권주의라는 것은 우선 조금 전 언급했던 송영길 지금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은 그분이 당대표를 나왔을 때 후보에서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친문 그룹이 배제한 거 아니냐 경쟁자를 이런 의구심들이 확산됐고 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상상할 수 없는 문자 테러가 가해지는 것들은 저는 친문 패권주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잔영들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소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불가론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친문 패권주의의 어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또 호남 차별론, 호남의 여러 가지 어떤 오해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소론이 불가능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2월 말 그리고 3월 초 결정도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요. 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좀 발표해 주십시오. 제가 1월 5일 날 많은 훌륭한 여야 대선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원래의 개헌의 중심은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말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달라는 요구였는데 어느 날 반기문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에 줄 서서 삼지대론이 논의되고 거기에 이합 집산하면서 누구를 반대하는 연대가 논의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4년 중임제 또 분권형 협치를 주장했던 분들이 느닷없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자신들의 당리당략 또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소신을 버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선 전에 조기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을 열 수 있는 자치분권 개헌이 첫 번째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대선 이후에 가면 누구라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 양해하고 있는 국민주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런 대원칙을 국민들 앞에서 협약을 통해서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곧바로 임기 1년 내에 개헌을 실시해야 된다. 중요한 그 방향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전북과 같은 세계 최고의 자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자치분권 개헌 이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중견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에는 조금 알려지시질 않았는지 우리 고향의 언론이나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전라도 출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적은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그래서 최 시장이 생각하는 광주 전남, 또 광주 전남시 도민, 또 고향 여기 경기도 고향 말고요 여기 우리 광주 전남 자신의 고향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고향 광주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80년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전남 도청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친구 끌려가서 고문받고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권교체 이루게 했고 고양시의 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거의 매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표에 왔을 때 강연도 하고 또 광주에서 가장 명문인 송원고등학교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고양시장이 조금 광주에 몇 번 나타났더니 소문이 광주시장 출마한다더라. 또 뭐 광주에서 국회의원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고향에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떻든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건 뭐 지역에 연연해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걸어왔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보고요. 뭐 매년 망월 정신, 광주 정신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소통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출마할 때도 여기 뭐 고향 분들도 계시지만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5.18 관계자 여러분들 뵀을 때 이 여야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정말로 광주 정신, 호남 정신, DJ 정신, 개혁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안 보인다. 너는 뭐하고 자빠져 있냐? 네가 적임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너 같은 놈들이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 같은 친구들이 광주의 아들이면은 나와서 당당히 더불어민주당 호남 출신 후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차세대 주자 없으면 나와서 정말 청와대에서의 경험, 국회의원 경험,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검증받아라 라는 많은 격려들이 저의 결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주와 호남 차별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도 큰 것이죠. 문재인 후보 이 자리에 와서 저도 이제 여기 대단한 포럼이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차별한 거 아니냐 하니까 여러 통계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저는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TK를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인구는 20, 30년 이후에 거의 호남의 지도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위기감이고 그리고 뼈 빠지게 비호남권 출신을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에는 배신 때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언제 그랬느냐 더 사랑했다. 이 부분을 믿을 호남 민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특정 후보가 되고 나면 총리를 임명해 줄게 호남 출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3당 개혁정부를 통해서 호남만이 아니라 왜 호남은 호남 정신이 뭡니까? 광주와 호남이라는 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외에도 충청, 강원 지역적 차별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3당 공동 개혁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광주의 문제 또 호남의 문제를 풀 것이냐. 자, 광주 호남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서부터 20년, 30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저도 광주 출신으로서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이제 광주도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남 여러 가지 해양 관광 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광주의 경제 기적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야 됩니다. 그걸 차기 대통령한테 의존하고 맞고 표 찍어줘서 약간의 담보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야3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광주와 호남과 그 외에 차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분권 개헌을 이룩할 것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협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탄생은 사실은 촛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는 극복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할 정체성 이것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시는 제2의 박근혜 게이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박근혜 시대까지 왔던 그런 정경유착,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 부도덕한 최고 권력자의 이런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검증된 대통령이 뽑히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부가 선출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을 통해서 무고한 국민들과 시민들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파렴치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 범법 공직자에 대한 연구 배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조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구청장이 더 도덕적으로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개조는 혁신적인 자치분권을 통해서 미국식 연방제처럼 광주와 같은, 전남과 같은 이런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최고의 광주 전남 시민들이 이러한 자치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발전 플랜을 갖는 그런 자치혁신 분권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역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대선 전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또 앞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혁신적인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 경제 위기, 국민 통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감히 저 최성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종 그 사이 선거가 많이 치러졌는데요. 우리 호남은 그 사이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그 전략적인 선택으로 정치사의 한 획을 긋곤했습니다. 그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노무현 후보를 선택해서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호남이 어떤 고정된 어떤 시각보다는 국가 개조나 또는 정권 교체의 대의에 맞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밀어주는 그런 선택들을 선거 선택들을 해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호남의 선택은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놀라운 것이 그 전략적 선택을 한 광주 시민, 호남 이 시민들도 모릅니다. 자기 개개인들이 선택을 소우주처럼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집단지성의 결과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총선 때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철퇴를 과해서 광주 호남권에 국민의당에 싹쓸이를 해주고,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이런 인적 공천이나 자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 세력에 철퇴를 가하는 이런 선택들을 했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풍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광주의 민심, 호남의 돌풍을 제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대선 후보, 또 국민의당 지도부, 대선 후보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 호남 민심은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선택해 줄 거라 이렇게 보지만 천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출마하고 난 이후에 만난 언론인들, 그리고 호남 민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뜨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도 대안으로 유심히 보지만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과연 누구에게,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정치 세력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줬을 때 진정으로 촛불민심도 반영하지만 그 역사적 헌신성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해왔던 광주의 이 한 차별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상대적 발탁을 하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확고하고 결정적인 지지표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 광주의 선택, 호남의 선택에 감히 저 최성이 이런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판받고 검증받고 싶습니다. 아까 최성 시장께서 너 왜 자빠져 있냐 그 말을 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 이 전라도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빠져 있냐는 말은 전라도 사람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어서 이게요 하는 말이 꼭 DJ가 하는 그 말 같아서 DJ 정신을 많이 계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J의 그 대북 정책 그 부분에서 보좌하는 역할로 정계에 입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대통령들이 앞으로 대통령은 가장 크게 대북 문제 해결하고 두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대북 문제 해결, 그다음 두 번째는 위기 경제 극복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말씀드렸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성 시장이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괄적 일괄 타결 부분도 강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DJ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DJ가 했던 대북 문제를 꼭 답이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얽혀 있는 이 대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성 시장만의 해법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돌아가신 광주 출신의 교육자이신 아버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면서 그래 우리 아들 최성이 이번에 결심 잘했다 멋있게 해라 아무튼 아버지가 응원하마 이런 소리를 항상 한쪽 귀로 듣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래 최 박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내 햇볕 정책 뭐가 문제야 할 때 너가 당차게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백으로 잘 멋지게 DJ 정신 계승하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햇볕 정책 또 DJ 사상의 계승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든 해방 이후 최초의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있을 때는 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하고 관리했던 부서가 국정원, 또 외교부, 국방부 뭐 이런 데들이었고 통일부, 또 정무에 있을 때는 경찰 이런 쪽이 사방이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이 개혁적 정권에 대한 그런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나은 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에서 야당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이건 어느 광역에서 추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850만 평에 해당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을 국회에다가 입법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만 되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바로 입법이 되게 되면 거기는 새로운 평화통일 특별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에서 남북관계가 일보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마련하고 자유총연맹 여기도 뭐 와 계십니다마는 또 새마을 이런 중도 보수까지 아우러내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그냥 대북 압박만 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처럼 위험천만한 대북 선제 공격이라든가 김정은 거세 전략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는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헤리티지 또 공화당 또 CIA의 보고서입니다. 대북 압박 정책 그리고 대북 선제 공격은 한반도가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남북 교류협력 정책 통일 방안을 계승하지만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평화통일 경제 특구, 그리고 지속적인 지자체 간의 남북 교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 만드신, 못 이루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DJ식의 북핵 일괄 타결 방안,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약속을 곧바로 잡아서 트럼프 미 대통령, 미 의회를 만나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위해서 사드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만나서, 저는 북한 한 30분 다녀왔습니다. 개성, 평양 등등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7차까지 회담을 해서 성사시켰던 전략 담당 보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한 압박 경제 정책을 풀지 못하고 지금 무슨 청년 수당이니 아니면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지니, 이것은 정말 일장춘몽이 될 만큼 어려운 문제다. 한반도의 평화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